안녕하십니까. 전북민원연 마라랑개 TV입니다. 오늘도 우리 호남 사면 중에 한 분이신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이신 김재호 지부장님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이사님, 지부장님, 이사이시기도 하고 지부장이시죠?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지금-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야기 안 하는 줄 알았어요. 하는 겁니다. 하세요. 그래요? 뭐 재미있는 이야기 좀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그 노래 얘기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18번이 뭡니까? 18번이 원래 그때 다르잖아. 일단 제가 술자리에 다르고. 친해잔재 청산이 주로 많이 하는데 18번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좀 그런데 아주 애창곡. 애창곡. 그러니까 18번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일제시대 때 표현이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일본 그 게이샤 문화 이쪽에서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18번이라는 말 쓰지 말고 애창곡. 애창곡이 뭡니까? 제가 그 술 먹.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좀 그렇겠네. 왜 그러십니까? 저 아직 아니 창창한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제가 모르는 노래 부르시겠네. 어떤 노래시죠? 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배호 노래, 그 저하고 똑같네요. 김정호 노래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는 그 배우의 돌아가는 삼각지. 저는 배우의 누가 울어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역시 배우가 뛰어난 가수였던 거. 그때 당시 배우가 이런 방송 출연이나 이런 것도 뭐 최희준, 김상희 뭐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거의 뭐 가장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젊은 나이에 아깝게 타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말입니다. 뭐 어차피 가수 배우가 타계하고 나서 이제 그 뒤를 이은 게 어떻게 보면은 남진 나훈아 그렇게 되겠죠. 예. 나훈아는 이제 전설이죠. 레전드. 나훈아는 전설이지만은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이제 그때 당시가 김대중 그리고 박정희의 대선 싸움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 감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와중에서 이제 경상도를 대표하는 나훈아, 그다음에 전라도를 대표하는 남진 이렇게 치열했는데 그랬죠. 당시의 승자는 지금이야 나훈아가 전설이지만은 당시 승자는 객관적으로는 남진이었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사실은 그 나훈아 리사이트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대단하더만. 연세가 꽤 드셨네요. 그때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뭐 3살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니까. 연세는 얼마는 됐지만 우리 지부장님보단 제가 조금 젊으니까. 무슨 그렇게 또 없는 얘기를 꾸며서 합니까? 그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 소방차의 집카페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대학 교수로 계실 때요? 정확하게 하세요. 학생이었는지 교수인지 그걸 정확하게 해야지. 뭐 하여튼 대학은 대학입니다. 좀 진정성 있게 사실만을 얘기하면서 방송하면 안 될까요? 제가 원래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네. 이제 주 내용은 아무래도 저희가 실제로 박정희 때가 주가 되겠죠. 아무래도 박정희 때에 금지곡이 양산됐고 그럼 가장 많은 또 금지곡이 박정희 때 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박정희 때를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뭐 국가보안법이 일제 때 치안유지법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쓰는 이런 금지곡에 관련된 이런 법안들도 사실은
일제 시대 때 1930년 때 33년이죠. 일본이 우리에게 적용했던 그런 법률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든 법률, 뭐 정치, 경제 다 사실은 친일파가 그대로 득세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갖다 조금 수선해 가지고 약간 기우고 꼬매고 그래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일본 것이 그대로 다 된 거죠. 이게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완전한 일신, 우일신은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이 네. 금지곡 이야기하면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제 그게 뿌리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예, 예, 예. 그 소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도 사실 금지곡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게 도저히 당시의 어떤 시대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은 있겠죠.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 이게 정치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금지곡이 꼭 여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조선 시대에도 악학괴범에서 정읍사가 빠지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고려가요라는 것들 장가 아주 위설적이고 육담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동안에 많이 제거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왜 이런 금지곡을 여기서 굳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한 위설적이고 퇴폐적이고 어떤 저질 문화 부분보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것은 해방 이후, 그러니까 광복 이후 정상적인 정권이 사실은 거의 들어선 적이 없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러면서 그들의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이 금지곡이 자의적으로 진행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이유도 없이 금지곡이 되는 거예요. 자고 났더니 금지곡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아주 황당무계하고 그런 것들이 이따 쭉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금지곡들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쭉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재호 지부장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 하시기 전에 예.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 금지곡의 이제 이 예. 뭐 역사적 근원이랄까 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예. 사실 우리 옛날에 예. 삼국시대 때 서동요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 애들한테 이렇게 노래 불려가지고 예. 그 막 이 어떤 정치적 내용을 이렇게 막 퍼뜨리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네. 금지하는 예. 그 옛날에 이제 그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걸 그 보니까 참묘라고 그러더라고요. 참묘. 예. 그렇죠. 참묘라고 하는 게 이제 정치적 상황 예. 이런 것들을 빗대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동요처럼 예. 예. 이제 이렇게 불리게 하고 예. 이제 그걸 금지시키고 반대하는 쪽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른 것보다 이 노래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쉽게 불리고 이게 전파도 잘 되고 예. 그만큼 영향력이 선전성동에 이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특히나 이 노래에 대한 이런 그 금지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그 부정직한 네. 정당성 없는 정권에서는 그게 하나의 어떤 통치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요즘 이제 우리가 그 카톡으로 찌라시 이렇게 막 날리는 거나 사실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예. 이게 참여가 단순하게는 이제 어떤 왕조의 교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개입이 돼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민중들의 삶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적인 그런 이유로 그런 참여가 만들어지고 의도적으로 또 이걸 퍼뜨리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우리가 아는 뭐 미륵신앙이나 이런 것도 비슷한 그렇죠. 내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퍼뜨려가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끌고 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정말 말하는 것, 글 쓰는 것, 노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사실 예. 이 정권들이 이 사람들의 이 생각, 사상이나 예. 이런 행동들을 억압하는 근데 그런 게 아주 중요한 예. 부분들이 됐던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통성이 결여된 그런 정권이나 왕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이런 것일수록 이 노래가 끼치는 사회적 영향력에 굉장히 많이 천착해서 그렇죠. 요걸 우리 소나기에 움켜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고 박정희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탁월했다. 쉽게 해서 노래를 장악하자. 그래서 이걸 다 내 편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사실 좀 찌질한 거죠. 노래를 가지고. 그러죠. 사실은 아무리 노래가 시대의 욕망을 표현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까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희로애락이 노래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까지 사실은 맞습니다. 어떤 침투해가지고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찌질합니다. 정치적인 예. 억압이나 아니면 삶의 힘든 거 그런 것들을 노래로 이제 표현을 하면 차라리 그런 것들 풀어주는 게 네. 오히려 통치하는데 더 나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굳이 그걸 억압을 하니 뭐 노래뿐만 아니라 뭐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서 책도 못 읽게 하고 뭐 그런 것들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이런 노래가 금지곡이라면 이제 글 같은 건 필화 사건이 또 그렇죠. 터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이번 올해 돌아가신 작년에 돌아가셨는가요? 분지 뭐 이런 책 쓴 분이요. 이런 분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필화 사건이죠. 그래서 노래, 글 이게 입이란 입은 다 막는 거죠. 이게 그렇죠. 언로를 차단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어떤 곡들이 금지곡으로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일제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모든 것들이 이제 조선 총독부가 쥐락펴락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광복 이후 최초 금지곡이 있어요. 그게 여수야화입니다. 여수야화. 여수야화. 예. 여수야화하면 남인수 씨 노래. 예, 맞습니다. 여기 작곡이 이봉룡인데 이봉룡 같은 경우는 목포의 눈물 이난영의 오빠의 친오빠예요. 이봉룡이가 이제 다른 노래도 작곡을 했는데 이 여수야화가 나온 것이 1949년이단 말이에요. 뭐 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 노래. 여순 반란이라고도 하고 여순 사건이라고도 하고 여순 항쟁이라고도 하는 그 1948년 10월 19일이죠. 그 우리는 우리 동포를 죽일 수 없다고 제주도로 가라는 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여수와 순천에서 대규모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노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순에 관련된 노래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산동해가도 있어요. 뭐 들어보셨어요? 아니 산동해가? 저는 못 들어봤어요. 이건 뭐냐면은 백부전이라는 처녀가 집안에 그걸 대를 잇기 위해서 오빠 대신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뭐 그리고 또 지리산 곡이 이제 통곡할 곡자죠. 그런 네. 노래들이 네. 일반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불려졌었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수면 위로 떠올라가지고 진- 부르기는 참 어려웠다. 그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예. 곡으로 지어져서 이렇게 그렇죠. 이게 뭐 불려졌던. 여수 블루스도 있고. 여수 블루스. 그다음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부용산. 이제 이런 노래들이 대부분 다 이게 부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닌데 실제로는 그렇게 빨치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여수야화도 그런 노래 중에 하나였다. 근데 그래서 이것을 1949년에 최초로 금지곡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금지를 시킨 게 이승만 정권 때 예, 그렇죠. 예, 49년이니까. 그래서 아마 금지곡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사실은 광복 이후 금지곡을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 그때도 마찬가지로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첨예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노래 함부로 불렀다가 다 죽죠. 그런 상황에서는 뭐 공연윤리위원회도 뭐 그런 것들도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크게 뭐 대두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알아서 기고 이제 예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해방 초에 이제 광복 초에 이제 그런 금지곡이 있었다면 이제 박정희 정권 예, 예, 5.16 이후에 예.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정말 제대로 이제 금지곡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준 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1962년에 방송윤리위원회가 신설이 됩니다. 이거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TV에 맞습니다. 자막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은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인데 아니 이거 저 옛날 예, LP판 예, LP판 보면 그 예, 뒤에 예, 방송윤리위원회 예. 검열 예. 필 뭐 이런 게 적혀있던 거 그게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그다음에 68년에는 그 예술문화윤리위원회 예륜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가 양 날개로 실제로 우리나라의 방송 금지곡이나 이런 공연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사전심의 제도가 있어요. 사전심의. 이게 미리 아예 제작 단계부터 막는 그렇죠. 거예요. 그 막고 나서 또 2차로 또 걸릅니다. 우리 납본이라고 하잖아요. 납본. 그래가지고 한 번 죽인 걸 또 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심의를 예, 한 번 하고 예. 또 재심의를 하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의해서 아예 내가 만든 노래가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면 포기한 사람도 많겠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실컷 만들었는데 아예 제작 단계에서부터 아니 그리고 창작 이 단계에서부터 잘려나가는 노래도 많고. 노래라는 게 예. 곡하고 예. 가사하고 이게 예.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사가 어디 문제가 있다고 바꾸라 그러면 그 억지로 또 그 가사를 다른 식으로 바꾸면 이거 노래 완전 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래들이 정말 많았죠. 실제로 뭐 어지간한 노래는 다 그렇게 됐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금지곡 숫자보다 그런 거 따진다면은 뭐 이건 그렇겠죠.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따진다면은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여기에 획기적인 사전시무제도의 획기적인 그 폐지의 역할을 하는 게 정태춘이에요. 그러니까 정태춘이가 나는 그거 인정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뭐죠? 대한민국.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92년 장마 종로에서 이런 것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폐지 운동을 한 거죠. 이제.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96년도에 가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시무제도는 폐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태춘 씨가 정말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렇죠. 대단히 큰 일을 한 것이죠. 근데 지금도 이제 막 그 방송사 같은 경우도 뭐 자체 심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것은 가능한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노래. 이건 우리가 들어도 그렇죠. 이게 뭔 노래야? 이런 노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인간의 상상력을 어지간해서는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냥 창작자에게 맡겨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대중들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대중들이 알아서 걸릴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권력을 쥔 자들은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 그렇죠.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예술문화윤리위원회 여기 조연현이 있잖아요. 예심위원 중에 이 조연이 친일파예요. 지금도 한국문인협회에서 조연현 그 문학상이 있어요. 여기 김대영 같은 경우는 우리 자장가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래 보면 박목월. 뭐 김희조, 황문평, 황문평은 아주 유명한 이거 아주 유명한 평론. 그래서 이런 평론 사람들이 평론가고. 사실은 굉장히 삶 자체가 독재 친화적인 사람들이 사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뭐 문학상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 창작자들이 느꼈을 좌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금지됨으로 인해서 못 들었던 것들, 네. 이런 피해,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 대중문화 운동에 굉장한 해악을 끼친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그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이 금열행가하고 옛날에 80대 초반에 예. 전두환 때 예, 그 퀸이 한국을 왔었어요. 예. 공연을. 예, 그런데 그때 퀸 노래 중에 예. 세 곡인가 네 곡인가 뭐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곡이 있어요. 그래서 퀸이 아니 이 노래 다 못 부르게 하면 우리가 공연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도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잘 기억 기억 안 안 나요. 나세요? 근데 그게 뭐 얘기냐면은 팝송이 지금 이렇게 자료에 보면은 거의 260여 곡이 금지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금지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이런 노래 뭐 그다음에 그 뭐죠? 밥 딜런의 블루잉 인 더 맞아요. 윈드인가요? 그 노래. 뭐 이런 노래들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노래들은 상당히 그렇죠. 유명한 노래들이 맞습니다. 다 금지곡이에요. 이 퀸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살인이 들어있잖아요. 가사 중에. 그래가지고 금지곡이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거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생각이, 철학이 그 노래를 수용한다는데 머나먼 데에 있는 우리가 이건 좋네 나쁘네 따진다는 게 그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근데 이거 좀 다른 이야기인데 예, 아이러니컬하게 예, 미국에 그 9.11 테러 있었잖아요. 예. 9.11 테러가 나고 난 다음에 그 또라이 같은 그 부시 대통령이 이 금지곡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그때 금지된 팝송이 제가 찾아보니까 117개랍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알만한 노래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미화한다든지 예. 죽음이라든지 예. 뭐 이런 가사 들어가는 거 그 한 1년 동안 그걸 전부 다 금지를 시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정권들마다 보면 그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 정통, 그러니까 사실 부시도 그 의미 없는 그 전쟁을 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사실. 9.11 테러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대중가요들을 그냥 금지시키고 억압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 분위기를 잡는, 그러니까 완전 얼차려 시키는 것이 국민들을. 그런 짓들을 소위 선진국에서도 그런 짓들을 해왔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 그 여론조사를 하면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1등이 항상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그게 비틀즈의 헤이 주드하고 그리고 보헤미안 랩소디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알려진 노래들 중에 반전가요도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그걸 모르고 불러요. 모르고 뭐 그냥 멜로디가 좋고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미국 같은 경우는 히피 문화하고 그 베트남 전 그렇죠. 그 반전 가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당시에 많이 불리기도 젊은 사람들 층에 많이 불리기도 했고 또 금지도 많이 당하고 그 당시에 그 미국의 그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를 이제 나타내줬던 이제 그런 결과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박정희 같은 경우는 히피 문화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보통 그 청바지, 그 다음에 뭐 요란한 장신구를 단다든가, 장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잘 알죠.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머리 밀고 다니고. 이제 김추자 노래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처음에
금지됐던 곡 중에 하나죠. 김추자 노래도 금지가 됐고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어떤 노래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죠. 그렇게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그 예술문화윤리위원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이제 긴급 조치가 일어나게 되고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경이 이제 또 악화가 된 거죠. 예, 긴급 조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건 완전히 초헌법적인 그렇죠. 발상이잖아요. 아니 무슨 평신대 비상군법위가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가? 근데 이것은 좀 뭐냐면은 몇 가지 이유는 있어요. 사실은 유신 반대가 격렬하게 일어났었거든요. 일어나고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거의 패망이 거의 그렇죠. 결정되는 상황이고 또 미국에서 카터가 미군 철수하고 그 핵무기 철수를 맞습니다. 슬로건으로 내오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서 박정희 같은 경우는 위기 의식을 느낀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유신 헌법을 하고 그 다음에 긴급 조치로 그렇게 나간 거죠. 근데 긴급 조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긴급 조치 사호가 민청학년이에요. 이때 인혁당사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또 사람들을 다 그렇게 형장 이슬로 다 죽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긴급조치 9호입니다. 9호. 9호는 이건 이제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모든 것들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대가지고 다 갖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집어넣을 수 있는. 이겁니다. 그렇죠. 긴급조치 9호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걸리 보안법이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다 옥살이하고 이런 경우가 아주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금지곡들도 이 긴급조치 9호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긴급조치 구호는 정말 초법적인 그런 그때는 이제 병영국가라고 봐야죠. 학교도 뭐 다들 뭐 우리 그거 많이 하셨죠. 총 들고 제식 훈련 뭐 이런 거, 총검술 이런 거요. 그냥 참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때는 우리가 뭐 못 살기도 했지만 보통 때 저 옷 대신에 교련복 입고 다녔잖아요. 그 교련복이 그냥 늘 군사 훈련하는 옷이지만 뭐 그냥 보통 때도 입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아주 뭐 그 교련복 위에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뭔가면 구제품 시장에 그 미군 그 잠바 파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위에 걸쳐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던 물들여가지고 시커멓게 물들여가지고 그런 기억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말로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려가지고 몰라가지고. 아 왜 그러십니까 자꾸. 저희 때도 야상을 많이 입었어요. 그렇죠. 야상을 많이 입었는데 그 야전 잠바 이거 좋았어요. 저는 어리니까 그게 옆에 주머니도 커가지고 어지간한 책들이 그 주머니 다 들어갔다니까. 그 산에 가서 밤을 주워도 그럼요. 그렇게 있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것만 입고 다 돌아다녔지. 저희 기억으로는 옛날에는 그 뭐 판에 보면은 건전가요라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건전가요. 꼭 마지막 곡 예. 거기에 건전가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애국가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새마을운동 노래, 그렇죠. 그다음에 뭐 나의 조국, 잘 살아보세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잘 살아보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 총화 뭐 이런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냥 그 일단 독재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못하게끔 그렇죠. 다 세뇌시키고 몰아갔던
뒤에서 막 책찍으로 몰면서 니들은 절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몰리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사에 특히 이제 가사에 그게 은유적이 그러니까 직접적인 표현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건 아예 뭐 쓸 뭐 요령조차도 없었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까지 다 잡아내 가지고 전부 금지를 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연령, 비연령. 코에 걸면 코걸이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됐던 거죠. 예, 이런 금지곡이 이제 대개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월북거나 뭐 납치돼가지고 간 사람들 노래. 예. 네네. 근데 작곡가나 문제는 이 노래를 금지곡을 만들 때도 지금 만드는 노래를 금지곡에 하는데 소급을 해요. 소급을 해서. 소급을. 그러니까 그 전에 만든 노래도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아웃이에요, 아웃.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은 완전히 다 그러니까 칼자루 진 사람 마음에 월북한 예. 작곡가나 예. 가수들 노래도 다 그냥 예. 금지를 시켜버리고 총 한 100여 곡 정도가 예, 예, 예. 그 정도로 금지가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자료상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더 많겠죠. 그렇겠죠. 예. 예. 누락된 것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처음 작곡할 때부터 이미 예. 마치 그 신문사 기사처럼 검열하듯이 그런 식으로 다 작용을 했을 테니까. 가지고 이런 검열이나 통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뭐하는 그런 사이가 어디가 있냐고. 예. 그게 뭐냐 박정희 신화 요즘 저분들한테 박정희가 누구냐고 하면은 누구냐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죠. 독재 정권이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그 끝이 이것도 얘기하면 아마 실감이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참 그런 사이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어쨌든 이런 정당하지 않은 그 정권이 잡으면서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확고히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억압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언론, 출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가요까지 이제 검열을 하고 처벌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의롭지 못한 정권은 늘 국민을 잠재적인 적으로 보는 거죠. 저것들이 언제 또 들고 일어날까? 늘 감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 옥죄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전두환 때 그 국풍 81이라고 예, 있었잖아요. 그럼요. 예, 그때 유명한 가수가 저 이용 아닌가? 예, 이용의 바람이려. 예, 바람. 이게 아마 대상 받았을 그렇죠. 거예요. 맞죠. 잘은 모르겠네요. 대상인지 어쩐지는. 아 대상 맞을 거예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람이려가 예, 바람이에요. 대박 났죠. 네. 예. 그 곡 한 곡으로 그 사람 끝까지 그거 하나로 먹고 살더만. 아니죠. 그 뒤에 잊혀진 계절이 있잖아요. 아 그랬구나. 예, 잊혀진 계절 조용필을 누르고 아 이용 씨 죄송합니다. 아, 대상을 받았잖아요. 맞아. 그때 방송 대상을. 대단했지. 아 노래 없이 예. 자기 노래 없이 먹고 사는 거는 조영남. 조영남이 있어. 조영남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영남이 그 이장희하고 친했잖아요. 네. 그 조영남이 불 꺼진 창을 불렀었어요. 이장희도 불렀지만은 이장희 이게 노래. 이제, 그것도 금지곡이 됐었죠. 이장희 노래는 금지곡 된 게 꽤 있을걸요. 예, 금지곡 얘기 노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그렇죠. 예. 그 이장희 노래 중에는 그건 너 유명한 노래죠. 그렇죠. 그건 너 그건 너 이게 바로 너 바로 그러니까 때문이야. 지배자한테 반말한 거다 이거죠. 그건 너. 그 두 가지가 새끼 있죠. 아니다. 예, 뭐 그러니까 야, 박정희 너 때문에 네. 이렇게 된 거다. 그거 하나 하고 하나는
자기 책임도 없이 책임 회피로 너한테 떠넘긴다. 떠넘긴다. 그래가지고 이게 금지곡이 된 네. 노래입니다. 불 꺼진 창은 그거죠. 왜 왜 불을 못 껐냐? 올라고 불 뭐 껐냐. 그래가지고 금지곡이 된 거예요. 불 꺼진 창은. 맞습니다. 그게 그다음에 한 잔의 추억. 이장이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인삼차나 숭늉을 먹었다고 얘기했으면은 괜찮았을 파인데 술을 먹었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렇다. 한 그릇에 숭늉 뭐 이렇게 했었으면 이 자식이 이 모든 사람들이 근면하고 자조하고 협동하고 그럴 시기에 그러니까 술도 마시지 말고. 술이나 먹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이장에는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정확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장이가 이 노래 때문에 남산 정보부에 끌려간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그 이장이가 TV 나온 거 보니까 이장이가 이 코스염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코스염이 듬성듬성하게 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남산에 끌려가가지고 이 코스염을 뽑히는 그런 고문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아주 신빙성이 없는 건 아니죠. 신빙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혹시 네. 저 김성수라고 기억하세요? 박정희 때 그 3인방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지금 쌍용양회 회장이었던 김성곤요. 김성곤. 실수했다. 맞습니다. 김성곤. 네. 그 사람이 왜 또 이 코스염으로 유명했는데 그렇죠. 그 코스염 다 뜯겼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김성곤은 정말로 박정희 오른팔에 섰어요. 오른팔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의가 이렇게 갈라졌죠. 일단은 독재자고 그러니까 코스염을 길렀던 사람은 남산 가면 코스염을 뜯겼다. 그러니까 이장이도 그랬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독재자하고 잘 지내다가 의상하면은 그럼요. 그 결말은 처참하죠. 잘 지내면 끝까지 잘 지내야지. 그다음에 이제 배우 노래도 이제 금지곡이 됐는데 네. 영시 이별입니다. 영시 이별이 너무 늦게, 너무 늦은 시간에. 통행 금지 위반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0시에 이별하지. 그러면 몇 시에 이별을 해? 그래서 보통은 시간 정해놓고 이별해야 되나? 그 전에 그 저녁 시간쯤 때 한 6시.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그것들도 11시 반이면 끝났다고 그래요. 시내에 있는 그런 그랬겠죠. 노래 관련된 것들도. 그다음에 이제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근데 동백아가씨는 이제 원래 이유는 외색이다 이거거든요. 예를 들면 기러기 아빠 같은 경우는 이런 너무나 처량하고 구슬프게 부른다고 가지고 금지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동백아가씨 같은 경우 외색인데 트로트가 그때 당시만 해도 대부분이 다 외색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한 놈만 패서 국민들에게 본때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1965년이 뭔 해죠? 한일. 그렇죠. 한일 수교. 국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교 정상화. 여기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다. 나 일본 되게 싫어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자 동백아가씨를 타켓으로 삼았는데 더 웃긴 것은 이게 동백아가씨 노래나 이런 것들을 다 쓸어버리니까 없잖아요. 박정희가 동백아가씨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는 일본 노래도 좋아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청와대 가서 이미자가 부를 때는 마땅한 게 없으니까 테이프를 사제 테이프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MR이죠. 그걸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불렀어. 이게 한마디로. 근데 더 웃긴 것은 박정희는 동백아가씨가 금지곡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판인 거예요. 개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일 피해를 입은 중에 한 사람이 신중현입니다. 신중현. 참 불운한 네. 신중현이 불운한 작곡가 겸 가수 천재 아닙니까? 천재. 그렇죠. 신중현이 처음 만든 그룹 사운드가 뭔지 알았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에드포. 에드포? 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그 이남이가 들어있는 신중현과 엽전들도 있었잖아요. 맞아. 신중인가 엽전들. 네, 이남이 이제 그 암인가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남이도 그러고 보니까 코스염이. 이남이는 아마 안 뽑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신중현의 대표곡이 이제 미인이잖아요. 미인. 그렇죠.
미인은 왜 금지곡이 됐을 것 같습니까? 이건 또 뭐 외모 지상주의 그런 건가요? 아니요, 진짜. 신중에는 원래 대부분 노래가 다 금지곡이 됐는데 뭐냐면은 원래는 신중이가 워낙 유명해지니까 박정희 참가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거절해버린 거예요. 아니 청와대에서 박정희 참가를 만들라는데 난 안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 아까 그랬잖아요. 독재자하고 친하지 않으면은 그 말로가 뻔하잖아요. 근데 미인의 노래 가사 중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때 대학생들이 바꿔가지고 많이 불렀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하고 싶네 하니까 아니 공부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책을 본다는 위설적이기도 하지만 그게 외설적인가? 내용이 또 하나는 아니 한다는 게 뭔데? 유신 독재자 박정희가 계속 대통령을 해먹으려고 해먹으려고 한다는 한다? 것을 그렇지. 대학생들이 하는데 이 노래를 이용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미인 이런 개 같은 노래를 만들 수가 있냐 해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됐고. 박정희 입장에서 들으면 깜짝 놀랐겠다. 지가 지금 3번 하고 4번째 하고 싶어 했는데. 그다음에 김추자가 부른 그 신중의 대표적인 노래가 거짓말이야잖아. 그렇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는 게 이건 불신풍조를 조장한다. 근데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자료에 의하면은 거짓말이야가 그 삼선 개헌안 공포에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신중현이가 그때 만든 아름다운 강산은 굉장히 좋은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덤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신중현 노래가 그때 당시에 14곡인가 12곡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싸그리 다 금지가 된 거예요. 네, 한마디로. 지금 생각하면 네. 진짜 그런 뜻이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은 아까 방송 윤리위원이나 그 예술윤리위원이 예륜 뭐 이런 애들은 실제로 과잉 충성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한대수 알죠? 한대수. 네. 한대수의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는 왜? 그건 왜 그랬죠? 이것은 물고문을 연상한다 가지고 금지곡이 된 겁니다. 물고문을 연상한다고. 행복의 나라 같은 경우는 야 그럼 여기가 불행한 나라냐? 거야? 또 행복의 나라는 저쪽 북쪽 얘기한 거 북쪽이야? 아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지가 그렇죠. 된 거예요. 이 유명한 명곡들이 이런 식으로 금지가 됐고 양희은의 아침 이슬은 이게 건전가요라고 해가지고 쉽게 해서 추천도 하고 상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소급해가지고 죽인 거거든요. 이게 아침 이슬이 1970년인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죽였어요. 이 김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김민기가 자꾸 그런 하다고 부분도 그런 거 아닌가? 있지만은 구체적인 거는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른다. 붉게 타오르고. 태양이 혹시 태양 일 김일성 붉게 타오른다고 이런 것들이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대학생들이 이 노래를 워낙 많이 부르니까 잡들이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죠. 갖다 그냥 이게 의도적으로 이제 씌운 거죠. 운동권에서 운동하면서 막 그 노래 네. 부르고 하니까. 근데 늙은 군인 노래 같은 경우도 군대에 있을 때 상사가 정년 이제 은퇴를 하니까 노래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준 노래라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된 것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우리 코드 잡기가 아주 좋잖아요. 그렇죠. 기타 코드 잡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왜 금지곡된다? 이루어지도 않는 사랑을 왜 하냐? 왜 노래 부르고 난리냐고 해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노래 아니냐. 그런 노래를 왜 부르냐. 허무지, 유포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김미기 노래는 혹시 뭐 웬만한 노래는 다 금지곡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예. 그 노래도 노래지만 그걸 금지시킨 그 이유가 굉장히 상상력 풍부하네. 예, 그게 또 막 여러 가지예요. 뭐 창법이 저속하다. 특히나 신중엔 김정미라는 가수 있잖아요. 네네. 김정미가 부른 노래는 다 그거예요. 창법이 저속하다. 저속하다. 아니 노래를 그럼 현이는 뭐라고 했을란가요?
너 딱따구리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든다라면은 그렇죠. 그냥 그런 거죠. 송창식이 왜 불러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지나간 내를 왜 잡냐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게 그 장발 단속을 나오는데 도망가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장발 단속 하지 마. 취지 어긋나는 것이고 왜 반말하냐 이거예요. 왜 불러? 이게 이런 식의 노래입니다. 고래사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히 상상하는 것처럼 뭔 그런 노래를 그런 은어를 고래잡이를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기다리 미스터 김은 이금희가 부른 기다리 미스터 김은 저거는 그거네. 저 대통령 그렇죠. 박정희가 키가 박정희가 작은데 건방지게실이 기다리 미스터 김 이런 겁니다. 순자의 가을은 알 것 같아요? 심수봉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순자의 가을. 아 순자. 네. 이순자. 그렇죠. 이건 이제 전두환 때 얘기예요. 순자의 가을은 순자의 가을로 이순자가 했는데 감히 영부인의 이름을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순자의 봄도 아니고 거울로 이제 져가는 꽃이 떨어지는 가을. 이게 뭐냐면 심수봉은 그게 박정희한테도 당하고 전두환한테도 당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박미가 결국은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로 바꿔서 부르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죠. 크게 히트쳤고. 근데 박미의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를 잘 들어보시면은 나나나나나나 이건 심수봉이에요. 박미가 불렀지만. 그래서 이 이름 순자가 가려고 했다가 한 방 먹었죠. 하필 왜 순자라 그랬을까? 영자라지 그냥. 그다음에 월급 올려주세요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박사장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가사에. 그 아주 이것도 박정희하고 연구하는 시켜. 박사장 월급 좀 올려달라. 이게 작곡자가 배경호인데 배경호가 동백아가씨도 작곡한 사람이죠. 아 그런가요? 예. 정미조의 불꽃은 왜 금지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스크라라고 들어봤죠. 이스크라. 러시아어로 이스크라가 내년이 만든 러시아 볼세비키 기관지입니다. 아니 이 새끼들이 여기까지 침투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미주의 불꽃은 금지된 거예요. 야 정말 이 그다음에 잔일이 시민의원들이 정말 똑똑하다. 똑똑하죠. 진짜. 잔일이의 내일은 해가 뜬다. 이게 우리가 막 이제 그렇겠지. 구전가요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기록윤이 만든 노래예요. 기록윤이 만든 노래. 우리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산후라면으로 불렀었죠. 네, 그래서 이게 뭐야? 산후라면 그게 언젠가는 좋은 날 오는. 지금 사는 거 이렇게 힘든데 언젠가는 좋은 날 오겠지. 네. 뭐 그럼 좋은 날이 내일은 해가 뜰 것이다. 안 온다는 얘기야, 온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식의 것들. 그다음에 윤복희 여러분. 윤복희 여러분 같은 경우. 여러분도 금지곡이었어요. 예, 그건 이제 서울 국제가요제에서 불려가지고 대상 받은 그렇죠. 노래잖아요. 저는 그걸 흑백 TV로 직접 봤거든요. 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대상을 받으니까 윤복희를 청와대로 불렀어요. 근데 거기서 윤복희가 너는 나의 영원한 친 이게 손가락질했다. 예. 그러니까 저것이 죽으려고 손가락질했냐고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추자가 무인도나 뭐 거짓말이야를 부를 때는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춤 동작이 북한과 접선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러한 금지곡들이 아니 윤복희는 그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네. 그것 때문에 한참 문제가 됐었던 또 그런 가수잖아요. 김포공항에 내렸었는데 미니스커트. 우리나라 최초의 미니스커트를 입었던 가수. 근데 그런 얘기를 사람이 많이 하잖아요. 미니스커트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미니스커트가 무릎에서 17cm가 넘어가면은 18cm, 17cm, 18cm부터 18cm부터. 17cm를 넘어가면 단속이잖아요. 단속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그게 퇴폐적인 게 아니라 이게 미니스커트를 입은 게 퇴폐적인 게 아니라 그걸 잣대로 재는 놈이 더 재는 놈이 퇴폐적이다. 이런 얘기도 돌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여기 노래들을 보면은 다른 노래들도 상당수가 그래요. 이건 이유가 황당하다. 그리고 이것은 뭐 그냥 갖다 다 붙인 거예요. 우리 그 안기부나 옛날에는 국정원 중앙정부부였죠. 중앙정부부에서 우리가 간첩을 제조하잖아요. 거기서는 제조할 때도 별의별 핑계를 다 대가지고 진짜 어거지로 끌어다가 그렇죠. 간첩을 만들어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어령 비어령. 네, 맞아요.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그냥 뭐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하면 그냥 잡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금지곡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정통성이 결여된 역대 정권들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영구 지배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모든 국민들을 의심하고 잠재적인 적으로 보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자장 안에 가두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무지막지한 금지곡들 이유가 나오고 많은 금지곡을 양산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자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의식, 그렇죠. 사상 네. 이런 것들에 어떤 자유로운 어떤 예. 발표 예. 또 유통 뭐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는 그 정통성 없는 정권의 가장 치졸하고 나쁜 그런 정책 중에 하나였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살아왔다. 아 노래를 못 부르게 한다고서 안 부르고 그러면 백판이 유행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죠. 뒤로 그렇죠. 미역가에서 사고 뭐 서울 뭐 청계천이나 세운상가에서 사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눌러서는 안 되는 것들을 억누르는 그 추유는 결국 그렇게 박정희 같은 경우는 궁정동 부하의 총에 맞아 죽거나 저는 이런 식으로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하여튼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최근에 이 K-팝이 전 세계를 휩쓰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 가요 문화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또 거기서 어떤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우리가 사회에 살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지금 소중한 네. 시기다. 그걸 우리가 느끼면서 다시는 이런 시기로 안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하여튼 오늘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시간 있으면 노래 한 곡 부르시라 하고 싶은데 노래는 뭐 다음에 우리가 부르도록 맨정신으로는 잘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금지곡이 되죠. 술 마시고 부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자.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했다가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자, 금지곡도 우리는 있죠. 이제 반주나 할까요? 점심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예.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